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 이제 7월이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책잇 아웃의 임 대표입니다. 제가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멜번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시 시드니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쁜 척 하느라고 그동안 또 책을 잘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마음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한 책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김애란 작가님의 신작 소설집이죠. 단편 소설들을 묶었는데 안녕이라 그랬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애란 작가님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소설가 김애란이란 바깥은 여름 이후에 이번 책이 또 8년 만에 나온 소설집인데요. 이 소설집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공간 속에서 떠다니는 감정의 입자를 포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하는 특유의 능력을 예리하게 발휘한 소설이다. 이게 어떤 평론가가 또 쓰신 거예요. 이런 평이 있습니다. 2022년 김승옥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홈파티가 이 안에 있고요. 또 2022년 오영수 문학상 수상작인 좋은 이웃을 비롯해 총 7편, 그러니까 이 안에는 7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목을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네요. 내용들을 보니까 강력한 호소력과 딜레마적 물음들, 한 세계에 대한 중추적에 쌓아 올린 특장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은 좀 서늘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비평가들이 서늘하고 비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설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게 또 무슨 소식인가를 좀 알 수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이 소설 보니까요, 이제 여기에 내용들 가운데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진입한 이들이 좀 더 능숙해진 그런 모습들을 이제 통해서 좀 보게 되는 홈파티에 대한 어떤 그 파티의 호스트가 나오는데 오 대표의 어떠한 계산이 정확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숲속 작은 집에 그 남편으로 나오는 지호라는 인물이 머리부터 몸에 밴 귀족적인 천진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들의 그 미감에 어울리는 서사적 또 윤기를 또 알고 있는 또 이들의 천진난만한 여러 가지 표정들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 김애란 작가다운 어떠한 눈으로, 이게 작가의 눈이라고 그러겠죠? 작가의 눈으로 이 소설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이 소설에 대한 많은 또 평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좀 해보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또 있네요. 생애 처음으로 누리는 사치들, 그 가난하게 하는 해외의 단독 주택, 이게 이제 숲속 작은 집이라는 이 소설 안에 있는 단편 소설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또한 정성스럽게 가꾸고 사용했지만 이제는 새 집의 주인을 위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전셋집, 좋은 이웃이라는 또 파트에 소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간두고 그간 모은 돈을 전부 털어 문을 연 책방 얘기도 나오네요. 레몬 케이크,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안녕이라 그랬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 안에 이렇게 여러 7편의 소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 7편의 소설 안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중요한 테마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가지고 있는 배경과 기능들, 인물들,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어떤 특별한 이런 향취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방 한 칸, 내 방,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동생하고 맨날 그놈의 방 때문에 네 방이냐 내 방이냐 같이 쓰면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 이 김애란 작가가 이번 소설을 통해서 어떤 공간이 누군가에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표를 가늠하게 하는 또 장송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만의 그런 내적인 그 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장소다라는 것들을 이번 소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설집에서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이거 누구나 우리가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저처럼 호주에 사는 사람들, 근데 제가 지금 멜번에서는 아파트에 있거든요. 시드니에 있을 때는 하우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있어 보니까 층간소음이 뭔지 아주 그냥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둘러싼 갈등들, 또 서로의 삶의
또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들, 어떠한 그런 크래시들 뭐 이런 것들이 소설에 좀 작게나마 이렇게 묻어 있고 어떨 때는 또 크게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목차들 한번 잠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파티, 그다음에 습속 작은 집, 좋은 이웃, 이물감, 레몬 케이크, 안녕이라 그랬어. 그다음에 빗물처럼 이렇게 7편의 단편 소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평론가 신영철 님의 해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내 옷을 내 돈과 같이, 그다음에 작가의 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소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설 또 사서 읽으시면서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또 책장에 넘어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데 내용에 있는 것들 좀 몇 단락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홈파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는 자신이 대상을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에 작은 만족을 느꼈다. 타고난 성장이라기보다 수양의 결과였다. 어렸을 땐 정말 타인을 시시콜콜 판정했는데 지난 세월 시간의 물살이 깎이고 깨지며 둥그러진 마음이 있었다. 실제로 20여 년간 이연이 여러 인물들에게 자신의 몸을 빌려주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했다. 그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해와 갈등이 드라마가 생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홈파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좀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스포니까. 네, 또 홈파티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페이지 39,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하고 어떤 연기는 꼭 끝까지 무사히 맞춘 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그건 세상의 인정이나 사랑과 상관없이 가식이나 예의와도 무관한 말 그대로 실존의 영역임을 알았다라는 이제 주인공의 또 말 한마디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소설 좀 잠깐 볼까요? 습속 작은 집이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 얼마나 머물던 주변을 잘 정돈하는 건 내 오랜 습관이자 자부였다. 어릴 땐 안 그랬는데 독립 후 자취하며 생긴 버릇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는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무언가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단 실감이었다. 자, 여러분, 가족끼리 살다가,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나 뭐,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작은 내 방이지만, 아니면 작은 뭐, 나의 뭐, 아파트 공간도 좋고요. 독립해 살면서 그런 어떤 잘 정돈하고,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제 책상에 아주 진심인데, 제가 시드니에서 멜번에 올 때, 다른 건 다 안 가져오고 옷가지 하고 뭐 책들을 좀 들고 왔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필품 가져왔지만 제가 책상은 들고 왔어요. 제가 책상에 애정이 있어서 그래서 책상은 좀 들고 왔는데 그렇게 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하나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숲속 작은 집에 있는 또 내용 또한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실용적인 내용이라도 편지에는 얼마간 시간과 정성이 들기 마련이고 그게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늘 실용 이상의 무언가를 남긴다. 그렇죠. 요즘 편지 많이 안 쓰는데 이런 편지나 글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공감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또 숲속 작은 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내겐 별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내 인생을 매번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삶의 활력소처럼 가볍게 비난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삶의 권태를 어느 정도 견디고 그렇게 견뎠을 뿐 여기려 애썼다. 자기 방의 벽지를 바꿀 수 없을 땐 남의 집 현관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많은 위안이 되니까. 그게 남 뒷 얘기하는 이들 못지않게 속물적인 태도란 걸 알면서도 그랬다. 이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면서 비교하고 나를 좀 위로하는 것. 이게 나를 위로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내용들이 또
소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엔 좋은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닌데 나조차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공간을 침범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자 지난 시간 우리가 겪은 과정이 그 모든 노출과 공개가 부당하고 질이 멸멸하게 느껴졌다. 대여 혹은 매매 의사만 있으면 누구든지 실거주자 집에 들어와 모든 걸 살펴볼 수 있다는 게 해서 좋은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이번에 또 좋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일년간 부동산 기사에는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는 무주택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댓글이 난무했다. 식인이 질투니 하는 말도 모욕적이겠지만 무진이 게으름이니 하는 말도 부당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한 건 어쩌면 잘못을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었다. 매일 아침 한강을 건너 출근하는 남편은 요즘은 풍경이 다 돈으로 보인다며 뉴스를 보다 말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렇죠. 요즘 풍경이 다 돈처럼 보일 수도 있죠. 멋진 아파트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에 또 좋은 이웃에는 다른 파트인데요.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진다. 그래야 나도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들어서이다. 그런데 얄궂게도 남의 욕망은 탐욕 같고 내 것은 욕구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 내노남불이라고 하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욕망 같고 내가 얘기하면 욕구 같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물감이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꽃이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 아래서 고전적으로 입을 맞춘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적절함의 거리를 둘이 힘을 합쳐 구겨버렸다. 20살의 다급함이나 허둥거림 없이 과도한 기대나 실망도 없이 서로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이 공간, 이 좁은 공간 안에 둘이 밀착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약간의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애정감이 막 극도로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혀 모르던 남녀가 갑자기 어떤 극도의 공포와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좁은 공간에 있을 때 갑자기 입을 맞추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물감이라는 소설 안에 있는 내용들, 물론 나이 들어 좋은 점도 있었다. 젊은 시절 여기저기 빵가루처럼 지저분하게 흘리고 다닌 말과 마음들, 담백하지 못한 처신들,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낸 뒤 엄습한 부끄러움 같은 것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경험이 많다는 건 경험을 해석했던 경험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냄새는 헛구역질이나 트림으로 해석이나 의지로 잘 막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였다. 기태는 자신이 늙음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안다 믿었던 것조차 실은 아는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느꼈다. 실감했다.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아는 건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레몬 케이크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고통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 수백 년 된 나무들 사이를 걷는다. 갓 걸음마를 뗀 아이가 엄마 아빠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듯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진 공원을 지나간다. 마치 거길 다 통과하면 내가 더 자라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뒤 집으로 돌아와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자연 따위는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곤 이미 아는 걸 한 번 더 깨달았음. 다음날 다시 같은 장소로 나간다. 내 고통의 무심한 자연 앞에서 이상하게 인도한다.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큰 나무들이 너무 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키 큰 나무를 지나갈 때 갓 걸음마를 뗀 아기가 엄마 아빠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듯 사실은 그 나무가 자신을 위로하는 중요한 위로자가 되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녕이라 그랬어. 이 책 제목이죠. 메인 책 제목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려야겠죠. 자, 실은 대체로 진부하지만 그 진부함이 어쩔 수 없음.
그 뻔함, 그 통속, 그 속수무책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생각나는 건 결국 그 어떤 세련도 첨단도 아닌 그런 말들인 듯하다. 쉽고 오래된 말, 다 안다 여긴 말, 그래서 자주 무시하고 실질했던 말들이 몸에 붙은 것 같다. 자, 이 몸에 붙은 것 같다. 말이 몸에 붙은 것 같다. 정말 이런 표현은 어떻게 더 이상 표현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안녕이라 그랬어에 나오는 또 다른 챕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저 내 차례가 된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앞에서 매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을까? 마치 살면서 이별이라고는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제는 현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음 단계를 꿈꾸던 젊은 나도 없이 이 방에서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란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 보다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너의 부재로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얘기한다.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는 진정한 배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멜번 사역을 멜번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같이 뭐 식사를 하자. 잠깐 얼굴 보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스케줄이 꽉 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항상 만남과 헤어짐에는 뭐라 그럴까요? 배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빗방울처럼이라는 소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그럼 너 상급자가로 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 못한 건 요즘 부동산 채널에서 유행하는 상급자니 하급자니 하는 말도 그때처럼 들은 때가 순간 자신의 개천의 물고기가 된 기분이 들어서였다. 내 자신이 개천의 물고기가 되었다는 거죠. 거주지에 따라서 급이 아니라 종 자체가 나뉘어지는 것 같다. 자, 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보려고 애쓴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였다. 더불어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무언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좀 책을 소개하면서 김혜란 작가님의 신작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냥 페이지 중요한 페이지의 이슈들과 또 중요한 장면들만 잠깐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멜번에서 1년 6개월의 모든 이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게 되고요. 조금 더 따뜻한 시드니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이야기들 또 다른 책들 더 좀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에도 책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시드니에서 만나겠습니다.